안녕하십니까. 증여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는 경우인데, 그 재산을 이렇게 돌려주고 그 증여를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증여를 했는데 일정 기간 경고 B가 다시 A한테 증여를 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내가 줬다가 내가 다시 받은 거니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를 그냥 그럼 세금을 과세할 거냐. 과세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2번.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요. 그죠? 참 변덕스럽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언제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자,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원하는 답이고요. 실제 세무서는 그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환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과세되는 범위는 달라져요. 첫 번째요. 상수세미 증여세법에 따른 31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 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얘기고요. 요건 뭐 별 얘기 아니고, 그래서 증여재산에는 수중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뭐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요.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언제냐면, 우리 상속세 혹시 먼저 들어보시는 분 알겠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죠? 6개월. 근데 증여세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6개월의 시간을 주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애시당초에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반환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 이전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금전은 제외를 해요. 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다시 받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은 제외예요. 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두 번의 증여가 사실 있는 거예요. 증여세는 사실은 건 바이 건으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의 증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차 증여가 있는 거죠. 돌아가는 증여. 근데 세법상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3개월, 신고기한이 3개월 이내에 갔다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금전을 제외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케이스는 어떤 얘기냐면은 신고기한은 끝났어요, 이제. 신고기한이 끝났다는 얘기는 애시당초의 증여는 신고도 끝났고 그 다음에 세금도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그 신고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최초의 신고는 끝났지만 3개월째 이제 3개월 내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요것도 과세거든요. 돈을 돌려주는 것도. 근데 요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최초의 증여세 부과한 건 어쩔 수 없고 이번 건 그냥 봐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한 번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최초 신고 기간이 3개월 이내에 신고했고 그다음에 3개월도 지났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갈 때도 올 때도 모두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증여가 아닌 걸로 보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는데 세법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별도의 증여가 있는 걸로 봅니다. 별도의 증여가. 그래서 별도의 증여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고한 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부과 고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들켜요, 바로 들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애시당초 신고를 제대로 잘 못한 게 바로 들켜버리면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서 세율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이 세액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의사결정 하셔가지고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있으시면은 항상 좀 주위의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구하시는 게 외려 좀 더 안전하세요. 그래서 좀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리스크가 높은 세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의사결정하실 때 좀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증여세의 증여의 재차 증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세법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